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5G 통신 장비 주하고요, 디스플레이인 OLED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진단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통신 장비죠. OE솔루션 KMW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요, 수급적으로 변화 조짐을 보였어요.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들, 특히 이제 수출 제한 품목이죠, 일본. 그 관련된 종목도 지수와 미아 종료를 앞두고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것이 연속성 있는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OLED.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한 3종목에 대해서 나왔죠. 내년에 실적들이 크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이 기사 내용과 함께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 해서 우리 이제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그리고 단기주 해서 파트별로 한 5종목씩 총 20종목이죠. 우리가 이 하모니 관심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꾸며놓은 이유는 아침마다 매일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좋은 호재성 재료와 함께 시장 반응이 괜찮고 앞으로도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한 자리에 모아둔 그런 목록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전략주에는 시장을 이끌고 갈 종목분들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통신장비주의 RF, HRC, 내년 실적 무지 좋아져요. 그리고 2차 전지, 뭐 전기차,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세 흐름이죠.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이죠. 내년에는 상당히 본격적인 성장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삼성, SDI, 바이오주, 셀트리온, 그리고 자율주행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요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 한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주는 이미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스마트폰 관련주죠. 5G 스마트폰하고 갤럭시 폴드주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팔리는 것이 시장 점유율,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했죠. 그만큼 시장에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성장성도 크고, 그래서 그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들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NK맥스 완전히 바닥권이죠. 그리고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록스 이 종목들은 조금 긴 흐름, 그러니까 뭐 목표치를 조금 한 뭐 20% 이상 높게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바닥주 있고 이제 단기주들은 뭐 철저하게 뭐 한 5%에서 10% 정도만 움직이면은 치고 나와야죠. 근데 이번 주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좀 재미는 못 봤어요. 뭐 RF텍도 그렇고 뭐 코엔텍도 그렇고 새롭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실리콘웍스, 한국항공우주 지금 4종목 포함되어 있죠. 네, 재미못 봤는데 다음 주에 좀 지수가 안정되면은 아마 조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때 여부를 보면서 매도 여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전체적으로 빠질 때 막 종목을 교체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끌고 가는 게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일단 실적이라든지 시장에서 한 번 정도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오늘 OLED 관련주들 종목들 리포트 많이 나왔다 그랬죠. 덕산, 네오록스 4분기 신규 소재 공급 본격화해서 키움증권에서 나왔죠. 내용을 보면은 올 연말 기점으로 신규 소재 구조 매출 증가세가 본격화되고 중장기적 성장세에 접어들 거라면서요. 목표 주가는 28,000원 정도로 제시했죠. 2020년에는 차세대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OLED 패널의 침투율이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고객사의 QD, 퀀텀 닥이죠. OLED TV 라인 가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된다는 얘기고, 실적 구조 4분기 실적 보면은 전년 대비 매출이 한 23% 증가한 254억 정도 전망하는데, 뭐 영업이익은 전년 비슷한 수준이죠. 한 50억 정도 제시를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실적들이 좋아져요.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8% 증가한 1128억, 영업이익은 한 25% 증가한
예, 207억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OLED 관련주 요새는 매일같이 안 해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진단을 해드리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치고 나갈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고 추첨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냐? 9월 24일 그리고 10월 10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죠. 이 탕정의 OLED 투자 13조 발표 한 날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은 10날, 매스컴에서 나온 날은 9월 24일이죠. 그러면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오전에 강했다가 오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치고 나갈 자리에 못 친다는 얘기는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 나중에 한번 차트 보고 다시 확인해 드리고, 다음 종목이 한솔 케미칼도 오늘 실적 나왔죠? 실적이 아니라 리포트 나왔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하는 긍정적인 보고서예요. 올해 전방 산업 부진에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5,980억, 영업이익은 한 23% 늘어난 1,158억,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내년에도 매출이 한 14% 증가한 6,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2% 증가한 1,400억.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도 좋고 내년에는 더 좋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투자가분들이 OLED 관련주에 한번 투자를 하시라고 언급해드렸죠. 8만원 초반대, 그렇죠? 지금 거의 10만원 가까이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 하나 나왔죠. 디바이스 ENG라고 상장 이후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세종공정의 핵심 고유 기술인 오염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OLED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세정 장비와 그리고 반도체 오염 제거하는 장비 공급을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3분기 수주 잔고가 한 740억,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인데, 한번 디바이스 ENG 한번 차트 모양 봐야죠.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좀 끌고 가기엔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디바이스 ENG.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습이죠. 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 이틀 받고, 그쵸? 그리고 거래량 줄고, 그리고 어제 밑골이 달아주면서, 그리고 오늘 조금, 플러스 한 350원, 장중에 한 6.5% 갔는데, 시장 영향이겠죠. 그쵸? 막판에 밀린 거. 한번 분봉 모습 볼까요? 아침에 떴다가 지수 밀리면서도 상당히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급적인 사항도 한번 봐야겠죠. 수급적인 안정적인데 생각보다는 개인의 매도가 많지가 않았네요. 어제같이 조정을 받을 때도 한 14,000주, 주가가 최근에 7% 뜬 날이 있어요. 이 11월 14일하고 15일인데 그때 54,000주, 26,000주 개인들이 매도했죠. 근데 오늘 한 3% 뜨는데 별로다.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냈던 덕산 네오룩스. 자, 덕산 네오룩스는 마이너스 50원이네요. 2650원 마감이 됐고, 거래량은 128,000주. 거래 어저께 조금 증가하는 모습인데 오늘 감소를 하는 모습인데, 주가는 최근에 하락 양상,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9%, 850원 빠졌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더 확대됐죠? 33,000주.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한 14,000주 어제 팔고, 오늘도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했다면, 빠질 만큼 빠졌고, 그냥 이 종목, 덕산 네오룩스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수가 크게, 그제 코스닥 지수, 한 2%대 연속적으로 빠졌죠. 오늘도 마이너스, 거래소는 강보합 수준인데,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 거기에 따른 종목별도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권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서 추가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 종목 지난 2016년과 17년에 OLED 1차 소형 OLED죠. 투자가 한 15조 발표 나왔을 때 한 100%씩 올라갔어요. 올해는 이제 8.5세대죠. 지금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별로 주가 올라간 거 없죠. 그런 관점이면 지금 투자 금액도 지금 삼성에서 13조 발표했고, 또
이 LG도 지금 파주에 있는 것, LCD 부분을 아마 OLED 쪽으로 다 교체할 거예요. 아마 그것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뭐 거기에 따른 수혜, 그쵸? 그리고 중국 업체도 이미 한 15조 이상 OLED에 투자하겠다 발표했죠. 그러면 지난 2016년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더 크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자리에서 치고 못 나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그러니까 뭐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록스 좀 긴 흐름으로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 케미칼이죠. 오늘 이 종목도 장중에 거의 10만원 선, 그러니까 99,9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이것도 약간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겨우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언제입니까? 이게 9월 말 10월 초순에 이 8만원 초반대 언급, 그죠? 차트 모시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크게 밀릴 건 없다는데, 그게 언제 빨리 움직이나 관건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주면서 이 8만원 초반에서 10만원까지 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손댈 필요 없죠. 오히려 한솔 케미칼보다는, 그죠? 오히려 덕산 네오록스. 우리가 이 OLED 쪽에서는 장비 업체하고 그리고 소재 업체로 나뉘는데, 예, 장비보다는 소재가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덕산 네오록스, 뭐 한솔 케미칼 등. 그죠?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은 오히려 오늘도 SFA가 장비 업체가 좀 좋았죠?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AP 시스템, 뭐 힘스, 뭐 제스텍, 그죠? 지금 주가 움직임도 모습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 장비 업체들. 최근에 조금 강했다가 지금 한 3, 4, 5일, 코스닥 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약간 대밀리고 오늘 다 또 하락이 멈춰주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우리가 주력인 SF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죠? SFA, 그죠? 예, 이것도 이제 먼저 고점, 지난 10월달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뭐, 종합지수가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하면서, 그죠? 예, 덩달아 조금 대밀리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SF의 주체 세력들은 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종합지수 시장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을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개인이 오늘도 한 15,000주 팔고, 뭐 그제 주가가,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2% 넘게씩 하락할 때, 이 종목도요, 첫날은 3.7%, 1,650원 하락할 때 개인들 사준 게 3만 주도 안 되죠. 그리고 어제는 한 18,000주밖에 안 샀어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할 때 개인들이 판 물량에 비하면 아주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력들이 전혀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장만 안정되면 다시 띄우겠다,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SFA 긴 흐름으로 아마 저는 이 덕산 네오록스 기준으로 한 3만원까지, 3만원이 지난 2017년, 그러니까 10년에서 17년에 소형 OLED 투자할 때가 올라갔던 가격대 수준까지는 충분히 조금 가능하지 않나.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실적이라든지 그런 투자 금액도 더 커지니까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긴 흐름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것이 이제 SFA하고 이제 덕산 네오록스, 뭐 기사 내용, 그리고 이제 뭐 상승 논리 이런 종목을 쭉 적어드렸는데, 뭐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 이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제 이제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뭐 SFA, 덕산 네오록스 치면 아마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된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자, 요 다음은 이제 공지사항인데, 뭐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한쯤에 한 10분 넘게 했는데,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느끼신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실리콘 웍스에 대한 종목인데요. 이 실리콘 웍스는 이제 LG가 지분 33%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LG 그룹에서 좀 키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매출이 한 1조 원이 아마 넘길 걸로 봐요. 그래서 LG 그룹의 구광모 LG 회장을 중심으로 한 뉴 LG에서
반도체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펠립스,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이 실리콘 웍스는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분야는 이제 설계하는 이 팹리스 회사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조하는 이 바운드리 회사로 나오는데, 이 실리콘 웍스는 이제 팹리스 그럼 국내 1위 업체죠. 이제 LG 쪽에서 그룹 차원에서 많이 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실리콘 웍스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닝 시즌에 됐을 때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보다는 실적이 나쁜 전망이 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가가 그러면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곧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하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죠? 그럼 그런 종목 중에서 앞으로 4분기라든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 회사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딱 하고 나면은 어차피 실적 3분기 거는 보통 이 10월달 뭐 빠르면 중순 뭐 보통 11월 초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기 실적은 다 지나간 과거예요. 이제 4분기 내년이 좋아지냐 마느냐죠. 근데 그런 회사들 주가가 3분기 실적 때문에 크게 하락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도 실리콘 웍스도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죠. 여기 보면요.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34% 감소했어요. 한 140억죠.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 한 200억 정도인데 140억이니까요. 크게 예상치에 밑돌았죠.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4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245억 정도 전망하죠. 그러면은 140억에서 245억 상당히 크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작년 대비해서도 동기 대비해서도 한 17%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 내년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져요. 내년에 1년 영업이익이 한 700억 이상 봐요. 한 51%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 3분기 실적까지는 나빴지만은 4분기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실리콘 웍스. 그러니까는 좀 길게 보면은 실적이 부진해서 크게 하락해서 8월달 하순서부터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이틀 땅땅 떴어요. 그리고 이틀 떴으니까 당연히 한 이틀 정도 2, 3일 조정을 받았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코스닥 지수가 2% 넘게씩 급락을 하는 바람에 치고 나갈 자리에서 어저께 마이너스 나왔죠. 오늘도 그 영향으로 조금 아침에 조금 띄우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탔어? 이게 한 3% 가까이 타서 갔었네요. 근데 뭐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는 다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강보합 수준 마무리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죠? 그리고 이 빠질 부분은 없죠. 이미 이 실적 부진에 따라서 이미 반영이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어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수급적으로 봐도 최근 며칠입니까? 지금 5일째 조정이죠. 이 5일 동안에 개인들이 대산 물량은 뭐 기껏해야지 한 3만 몇천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이틀 빵빵 뜨는 14, 15일 날 개인들이 판 물량은 21만 주. 그리고 5일 동안 조정받을 때 주가가 대부분 반납을 했는데 겨우 대산 물량은 한 4만 주도 안 되는 물량이죠. 그런 관점이면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죠? 다시 주가를 띄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상당히 안정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 안정이 되면서 언제 빠른 시간 안에 치고 가느냐, 그거 시기적인 문제지. 그래서 이 실리콘 웍스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들어갔지만은 좀 시장 역량에 의해서 지금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실리콘 웍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 때문에 뭐 크게 물릴 부분도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리스크는 작고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면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서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비메모리 국산화 수혜 주죠. 오늘 지소미아 어떻게 이제 뭐 종료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종료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 뭐 동진 세미키랑 이제 솔브레일, 램테크놀로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예,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ENF 테크놀로지의
계열사죠. 이 펜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이 ENF 테크놀로지가 지분 한 46%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중국산 불산을 수입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물산을 수입하면은 이제 이거를 가공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계열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이 공정 같은 장비들, 그렇죠? 실제 지금 삼성전자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상만 없다면 바로 발주를 시작한다는데 이 장비 하나가 한 50억 정도에 달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신기술이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지에서 칩 두께를 얇게 만드는 기술이래요. PLP는 이제 인쇄로 기판 없이 반도체 완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인데 이 삼성 전기가 갖고 있던 이 사업부를 삼성전자가 4월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1조 5천억을 본격적으로 투자 시작한다 그러죠.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니까는 이 레이저 드릴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패널 레벨 패키지 공정에서 전극 형성 위에 구멍을 뚫는 장비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기 이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이제 자세한 그런 내용이죠. 이오테크닉스가 개발한 레이저 어닐링 공정은 현재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경쟁 업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관련 시장을 독점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죠? 독점, 좋은 말이죠. 회사한테 크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렇죠? 자, 좋은 내용은 나왔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오전에 뉴스 특징제 분석을 했지만은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시장 반응이 나쁘면, 그러니까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죠. 오늘 이오테크닉스 한 3% 올랐네요. 어저께 한 3.8%. 어제 거 빠진 거 다 만회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보였지만은 이오테크닉스는 전혀 빠진 폭이 이번 주 5일 동안 보면 오히려 양봉이죠. 그렇죠? 시장은 급락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누가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것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수급에서 나타난다. 어제 3.8% 3,500원 하락했지만은 개인들이 대삼주 물량이 겨우 12,000주도 안 되죠. 근데 오늘 그보다 적게 상승했는데 벌써 15,000주. 수급이 계속적으로 기관한테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삼성전자가 아까 말한 대로 이 패널 레벨 패키지에서 PLP라고 하죠. 신기술을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은 아마 수혜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오테크닉스 시장만 좀 안정되면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지금 타이밍을 아직 못 잡아드렸어요. 좀 시장에 대한 부담 때문이고 또 이 21선 돌파가 된다든지 하는 모습. 그러니까 조만간에 요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보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드려서 우리 포트에 한번 넣을 필요는 있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주가 흐름 아주 양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G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OE솔루션 그리고 KMW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한번 차트 모양 보죠. OE솔루션 5 장로업체죠. 오늘 한 4% 1,900원 빠졌죠. 어제도 한 3.6% 1,750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아마 이 45,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많이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깨고 내려가면서 일반인들이 조금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최근에 보십시오. 이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들 매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난 언제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3.6% 빠지는데 개인들이 한 25,000주 했죠. 지난 11월 5일 날은 한 4.4% 빠지는데 88,000주 매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오늘은 4%면 많이 빠지는데도 개인들 매수가 겨우 5,000주. 기간이 한 7,000주 팔밖에 안 팔았어요. 그런 모습. 그리고 KMW도
오늘 주가가 4.4%, 2,100원 빠졌는데 개인들이 대산 물량은 28,000주에 그치죠? 자, 4.4%, 최근에 4.4% 빠진 적이 지난 11월 14일이네요. 4.29, 한 2,200원 빠질 때 개인들이 33만 주 샀어요. 그 물량 외국인 객행인데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빠진 게 3% 있네요. 11월 19일 날. 이날도 개인들이 9만 4천 주, 거의 10만 주 가까이 매수했죠.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도 개인들 매수가 작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변화가 엿보인다 해서 여기서 뭐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작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RF태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조금 최근 이제 지지부진 한 모습이죠. 한 이틀 뜨고 좀 이틀 하락했는데 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웬만한 종목들 이게 특출난 종목이 아니면은 주가가 특히 또 최근에 좀 떴던 종목들은 거의 빠지는 게 일수예요. 근데 빠질 때 그동안 많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하느냐, 털고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시장량에서 조금 일부 내놓으면서 숨고르기를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 차이죠. 그래서 RF태 저는 그런 기미는 않다. 오늘 뭐 개인들 산 게 17,000주, 어제 36,000주, 지난주는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그 하루만 해도 61,000주 팔았어요. 그리고 11월 13일 날 주가가 한 5% 좀 많이 떴을 때죠. 그날 개인들이 판 물량이 얼마입니까? 20만 주죠. 가격대는 지난 8월 13일 날 크게 뜨기 전 가격대 수준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개인들이 그동안에 산 물량과 팔 물량 보면은 판 물량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빠지는 물량은 세력들이 이 종목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물량이 아니라 종합지수가 시장이 크게 하락한 거에 따른 영향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만 취해주면은 이 종목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 해서 RF텍 너무 오늘 주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죠. RFHIC. 이게 주력주로 포함됐죠. 오늘 주가 200원. 그러니까 다른 통신 장비주들보다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오늘 200원 하락. 어제 200원 뜨고. 그제 500원 한 1.4% 빠지고. 그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보면은 주가가 별로 한 600원 정도 빠졌나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하면은 한 2% 정도 종합지수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을 했다. RFHIC 거의 가격 조정 마무리 끝나고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뭐 하루 주가 올라가고 빠지는 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긴 흐름으로 내년에 실적이 한 2배 이상 좋아진다 그러죠. 올해보다. 특히 이 화웨이발 수주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 화웨이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죠. 거기에 이 RFHIC가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제2 벤더로 그러니까 수출 그러니까 화웨이 기준으로 따지면 수입 비중의 두 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제1 벤더고 이 RFHIC가 제2 벤더죠. 거기에 따른 실적이 크게 아마 내년에 중국에서 기지국이요. 작게는 올해 한 6만 개고 내년에 뭐 한 30만 개인가요? 크게 증가를 시켜요. 그런 관점이면은 이 화웨이발 수출 증가가 된다. 그리고 또 삼성그룹에서 전자도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적이 무지무지 좋아지니까는 지금 조금 힘들지만은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요 부분이죠. 뭐 RFH에 대한 이제 회사 내용, 그죠?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는 이제 RF텍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에서 최근은 긍정적인 보고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한 내용들이니까는 아마 자세하게 뭐 5G 통신 장비 RF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RFHIC. 뭐 자세히 보실 분들은 이 동영상에서 그 제목 보시고 있는 종목 중에 보면은 아마 자세한 설명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요. 예,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